네, 오해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코스피 쪽에서의 변동이 조금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플러스 양전에 성공하고 있는 지금 현재 구간입니다. 양대 시장 모두 플러스권을 띄고 있다라는 점. 여전히 강하구나 코스피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개인이 사실 수급 공방전이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에서 결국 끝까지 어떤 플레이가 나오는지 코스피에서는 좀 주목이 되고요. 코스닥의 오늘은 전반적인 시총 상단주들이 일제히 플러스 방향을 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포트폴리오의 배분에 있어서도 고민이 필요할까요? 두 분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모셨고요. 한화투자증권 강남 WM센터 정원정 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 추운데 성큼 달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또 코스닥 1000을 응원해야 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섹터별로 사전에 긍정과 부정 의견을 저희가 여쭤봤어요.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자동차, 로봇. 사실 어제 1을 냈었던 현대차였기 때문에 오늘 이 속에서 추가 방향성을 어디로 세우느냐, 반도체가 빠질 때 과연 자동차는 지켜주느냐, 같이 빠지느냐 이야기 나눠봐야겠습니다. 두 개 묶어서 보겠습니다. 자, 정원정 부장님께 여쭐게요. 자동차는 중립, 로봇은 긍정이라는 점에서 저희 오늘 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현대차는 그래도 플러스를 지키고 있다는 점이 아직 강하다라고 느껴지는데 자리 버티는 것에 있어서 의미성은 조금 안 주시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로봇은 또 긍정으로 주셨잖아요. 최근에 로봇 투자 흐름이 현대차 관련주에서 다소 스몰캡 쪽으로도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읽어주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세요? 일단 뭐 자동차를 제가 중립 냈다고 해서 사실은 뭐 부정적인 의견으로 냈다기보다는 최근에 조금 많이 올랐던 부분, 물론 로봇도 마찬가지로 많이 오르긴 했었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차, 뭐 현대모비스 이런 대형주다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올라갔던 부분에 대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간주 중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약간 중립 의견을 냈다. 물론 이제 제가 봤었을 때는 힘이 워낙 강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한 번은 꺾이는 그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그런 기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중립 의견을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왜 로봇을 많이 이렇게 플러스 긍정 의견 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자동차와는 좀 비교하기 좀 그렇게 좀 가벼운 그런 종목들이 많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신규 매수자들을 이제 어떻게 불나방처럼 따라잡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좀 사실 어디까지 올라갈지 지금 모르기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보유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긍정 의견을 냈고 사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아직도 커지는 중인데 이 커지는 게 이제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면 기업들에 계속해서 로봇 쪽 관련된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물론 이제 해외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아직 본격적인 이 로봇 산업 시장이 개화는 됐지만 이제 아직 포화 상태까지 가기에는 좀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 상승을 조금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긍정 의견을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종목 아니면 중소형 종목 나눠서 좀 구분하세요? 아니면 여전히? 사실 예전에는 이 큰 종목 위주로만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 같이 조금 이제 더 커지려고 확산되려고 하는 시점에서는 큰 종목도 좋고 중소형주 종목들도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최근에 뭐 유진 로봇이나 급등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를 따라 들어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종목들을 지금 올라갈 때 불타기 하지 마시고 좀 조정이 나왔을 때거나 아니면 조금 다른 못 올라간 종목들이 있는 걸로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좀 갖고 싶은 종목이 있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 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좀 내려왔었을 때 그때는 한번 기회를 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사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큰 종목인데 아직 최근에 끼를 안 보여준 느낌은 있어요. 작년에 너무 많이 보여줘서인데 그럼 오히려 이런 쪽도 지금 기회 구간으로 판단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기회를 볼 수 있긴 한데 워낙 이 로봇 종목들이 조금 변동성이 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가 확실히 보여진 쪽 올해 좀 신규 로봇주로서
더 이미지를 뽐내는 쪽에서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도 괜찮겠다. 로봇은 계속 가는 방향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정태근 이사님의 의견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정태근 이사님께서는 뭐 두 개 다 긍정 뷰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현대차가 뭐 오늘 다올증권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3년 후에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 가능한 곳은 테슬라랑 그 현대차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외국계 쪽에서는 현대차에 대한 주가에 대한 목표치를 좀 중립으로 하향하는 흐름도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달려서 그랬나 봐요. 이렇게 평가가 교차할 때가 사실 가장 재밌는 지점이기도 한데, 투자하는 그렇죠. 입장에서는 어떤 평가세요? 뭐 둘 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이전에 하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상승 힘이 너무 강해요. 그렇군요. 상승 힘이 너무 예.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악재는 안 꺾일 거라 봅니다. 아침에 살짝 솔직히 그 삼성전자 3%, 뭐 현대차 3% 빠질 때 이제 끝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좀 지켜보자라고 좀 생각했던 부분들이, 상승의 힘이 강할 때는 이게 이 상승의 힘을 꺾을 만한 어떤 진짜 대형 악재가 아닌 이상 잘 꺾이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반도체 관세 관련된 얘기가 있었을 때 그렇게 신경 안 썼어요. 왜냐하면은 관세 부분은 그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꺾진 못할 거라 생각 좀 했었고, 그리고 저도 그 말씀하신 그 부분 봤는데, 뭐 글쎄요, 지금 외국계 같은 경우도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있지만, 엇갈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통적으로 이게 나오는 게, 그래도 현대차가 도요타 정도 했던 밸류는 가져가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얘기는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다올증권 같은 경우에도 도요타 정도 이제 펄을 반영해서 나온 게 64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건 이미 65만 원 그 비슷한 목표가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비슷한 맥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로봇 기업으로서 이미 인정이 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여줄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 반, 그리고 이제 우려감 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작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여준 게 아직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질적 가치를 측정하고 있는 이제 자동차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 좀 더 좋아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는 좀 앞서갔다라고 판단한 부분들도 분명히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그래서 결론은 중요한 건 이것들로 인해서 지금 상승 추세를 바로 꺾어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그죠.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판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는 뭐 자동차 추세를 뭐 훼손시킬 만한 그런 대형 악재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아마 저 개인적인 시나리오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이제 V자로 바로 꺾기보다는 2021년도 혹시 기억나시죠? 그때 당시에 3,300포인트까지 지수가 갔다가 약간 이제 우상향 하다가 이제 점점 힘이 좀 빠졌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삼성전자, 현대차, 그러니까 전차 군단이 아마 그런 식으로 좀 추후에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코스닥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지만은 금융위원회가 이제 연기금에 성과평가 지표에 코스닥을 포함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거기서 거기랑 관련된 어떤 논의를 이제 이번 1분기 때 진행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코스피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순환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코스닥으로 순환매가 나온지 여부를 이제부터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뭐 2021년도 그 6월달 전후로 그 흐름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꺾일 때까지 꺾인 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부분을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국 상무부의 어떤 로봇 관련된 산업, 그리고 산업계에 대한 산업에 대한 어떤 행정조사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아마 이제 트럼프가 행정명령 서명을 하거나 아니면 스페이스 X IPO가 진행되거나 아마 이 두 가지 요인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그때 가서 아마 세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로봇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처럼 아직까지는 식은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단지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게 부담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음봉은 뭐 팔아야 한다의 시그널을 보내는 네네. 음봉이 아니라, 그러면 현대 오토에버를 사실 저에게 주신 바 있는데, 현대 오토에버는 자리를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 차트 모양이거든요. 네. 지금 오늘도 11선까지 아래꼬리 만들고 다시 5일선 자리로 올라와 있어요. 네네. 강한 거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AS 할 때 제가 이제 50만 원 이상 다시 한번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뭐 파신 분들도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보유하신 분도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제 중요한 것은 현대오토에버가 현대차랑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와 동행해서 같은 현대차와 흐름을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흐름과 동일할 거다. 네네. 의견으로 받아봅니다. 현대차가 꺾이면은 예. 오토에버가 꺾이고. 그렇죠. 예. 그럴 수 있다. 사실 최근에 어떤 느낌이냐면 로봇을 위해서 우리가 반도체를 연구하고 2차 전지를 연구했었던 건가? 네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로봇으로 다 모여지는 분위기인데 더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의견, 두 분의 의견이 공통되네요. 챙겨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 바로 여쭤볼게요. 전차 얘기 여기서 좀 더 종합을 해보죠. 반도체는 두 분 모두 긍정입니다. 사실 오늘 같은 이런 음봉 자리에서도 뭐 일희일비할 것이 없다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정은정 부장님, 사실 지금 2% 넘게 빠지다가 다시 1%대로 회복을 또 해요. 오늘이 또 기다렸던 음봉이다. 오늘 그럼 나는 매수해야지 하던 주체들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제대로 된 투자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사실 업황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수급의 문제와 심리의 문제가 같이 얽혀져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업황은 뭐 좋을 거다라고 계속 얘기가 예. 나왔었고 저도 계속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업황이 좋아도 주가가 이제 그걸 다 땡겨서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긴 한데, 뭐 몇몇 종목들은 많이 올라서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고 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업황이 좋다라는 거의 끝이 어디까지인지는 사실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누구도 분석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좋은 업황은 계속해서 분위기를 더 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보면 오늘도 사실은 많이 빠져 있다가 네. 지금 뭐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 저도 이제 갖고 계신 분들한테 많이 고민이 많이 심하거든요. 이게 좀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아직까지는 좀 가지고 있어도 된다. 파실 거면 일부씩만 좀 팔아 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조금 더 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만약에 이 주가가 아침에 빠졌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진 거 회복 못하고 더 빠졌다라고 하면 모두가 기다렸던 이제 조정이 나왔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게 지금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이 반도체 쪽 좀 힘이 좀 있을 거다라고 예. 보고 있고,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못 사서 지금에도 사야 되냐 하시는 분들은 좀 부담스럽다고 느끼신다고 하면 소부장 쪽으로 조금 보셔도, 소부장 쪽은 소부장.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도 못 올라간 종목들이 많거든요. 지금 소부장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뭐 근데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한동안 너무 재미없어서 예. 그랬다가 어느 순간 또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사실 뭐 주식시장에서 이제 소부장도 올라갈 시기가 왔다라는 건 계속해서 얘기 드리긴 했지만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라고 느낄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게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계속 올라갔던 그걸 떠올리신다라고 하면 소부장,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작년에 많이 공격적으로 하지 못했던 투자 이런 부분이 올해 지금 다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부장 종목들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최근에 이제 수급이나 이런 거 봤었을 때 뭐 대덕전자, 뭐 HPSP 이런 것도 상당히 조금 수급이 조금 좋아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가 2주 전에 갖고 왔던 하나마이크론도 물론 이제 오늘 주가가 좀 약한 모습, 요번 주 그다음에 좀 약한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수급이 좀 다시 받침된다라고 하면 하나마이크론 역시도 삼성전자 이 밸류체인에 포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혜도 받을 수 있고 실적 개선도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덕전자, HPSP 지금 흐름 잘 견조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언급 주셨던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제 메이저 수급이 좀 더 붙는다 하면 다시 한번 기대를 할 수 있는 영역 챙겨볼 수 있으니까요. 계속 저희는 시선을 두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이쪽으로 수급 강해요. 원전인데요. 정원정 부장님께서 중립, 정태근 이사님께서 긍정 주셨습니다. 저희 긍정 의견 듣겠습니다. 너무 강한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너무 달렸고 네네. 오히려 대장이 쉬고 다른 종목들이 갑니다. 이거 의미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싶어요. 좀 더 탄력적이고 시총이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적은 쪽에서 끼를 더 많이 네네. 발산하고 보여주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은 이제 어찌 보면 원전 섹터 내에서 어떤 그 투자 심리 확산
분위기 확산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원전을 되짚어 보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원전 얘기하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두산에너비티, 현대건설, 뭐 우진 요즘만 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런데 확장이 된 이유가 또 분명히 있죠. 사실 에너지는 정치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섹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정치적인 요인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자, 최근에 이제 단독 기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이제 정책실에서 전향적으로 이제 원전에 대한 어떤 인식이 완전히 변화가 발생됐잖아요. 원래 지금 이제 정권을 가지고 있는 문지동 같은 경우는 소위 뭐 탈원전,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이게 좀 우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전력 공백이라든지 그리고 AI 반도체 산업원에서 어떤 대규모 어떤 전력이 필요한 부분들에 공감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오늘 원전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이다, 가장 큰 이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탈원전이 아니라 탈원전 관점에서 이제 정부가 이제 인식이 변화가 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론에서 이제 원전 전반적인 어떤 투자 심리가 좋아지게 되면서 이런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늘의 강세는 그런 측면에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진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유럽 쪽을 바라보게 된다라면 체코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이제 원전 착공해 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플러스 이제 미국 쪽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3월달 펠리세이즈 SMR 착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렇죠. 양쪽에서 어쨌든 착공해 나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기자재 건설이라든지 시공이라든지 그리고 부수적인 기자재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매출이 잡히게 된다로 어떤 부분으로 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일단은 이제 오늘 원전주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년 6월달 이후에 정말 이제 그때는 제한적인 종목들만 이제 투자 심리가 좋았었는데 그쵸. 지금은 제한된 종목들이 아니라 원전 기자재 전반적인 어떤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일단 긍정으로 봐지게 되면서 일단 원전 이제 작년 상반기 이후에 다시 한번 주도주로 좀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전 간에 좋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이제 보성 파워텍 같은 것들 네. 이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기술 일진파워, 한신기계 같은 종목들이 좀 강세인데 일단 오늘 상상에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보성 파워텍, 우리 기술, 일진파워, 오리비텍, 한신기계, 뭐 대건설리 같은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우리 기술처럼 이제 뭐 이미 이제 상한가 2번 나온 종목들은 제외를 하더라도 오늘 이제 한신기계처럼 이제 상승의 오늘 처음으로 변동세 나온 종목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매물을 하셔가지고 추후에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뭐 두산 LBT, 현대건설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볼만한 종목은 뭘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반이에요? 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없잖아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난방이다. 나 저 도저히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예상하실 겁니다. 원전약 ETF. 이것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섹터가 갈 때 소외가 안 되는 게 중요하다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원자력 ETF를 선택하게 되면 적어도 소외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원자력 ETF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비중은 가장 많긴 할 텐데요. 네. 그렇죠? 예. 원전이 확산됐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셨어요. 그러면 사실 대형주가 다 쉬고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건설은 지금 차트가요. 와, 예술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계속 좀 더 보시는지 사실 연봉으로 보면 고개 들은 거예요. 뭐 사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최근에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수급도 네. 보면 외국인 기관도 계속해서 매수해주는 모습,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좀 올라올 때마다 좀 비중을 줄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했거든요. 아직까지도 현대건설 같은 경우 조금 올라오면 조금 비중을 좀 줄여서 이익 실현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 전망치 가이던스를 보면 매출은 조금 이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현재는 이제 원전 같은 그런 이야기에 지금 편입해서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본업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 좀 물음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기회를 줄 때 조금씩 수익을 좀 챙기시면서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면 일단 수익을 어느 정도 실현해 가는 습관은 필요하다 의견을 좀 주셨네요. 좋습니다. 거의 12월 말에 주셨는데 60% 가깝게 상승률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이쪽도 봐야죠. 코스닥이 사실 움직일 때 2차 전지에 대한 기대도 있는데 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쪽에서 또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정원정 부장님. 역시나 로봇 쪽으로 엮이기도 하고요. LFP보다는 삼원계 쪽이 오히려 더 좋다. 그 지치지 않는 체력과 가벼움이 또 우리 삼원계 쪽에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망을 미국보다는 한국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주가 다시 좀 살아나는 흐름을 잡습니다. 분위기 다시 잡네요. 뭐 사실은 오랫동안 기어 있다가 지금 올라가는 그런 네. 부분은 뭐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워낙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평가가 어찌 보면 이제 예전에 고평가에서 지금 저절로 어쨌든 저평가가 지금 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봅니다. 실적도 계속해서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조금 좋은 흐름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황이나 실적은 탈환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주가가 바로바로 이제 반영이 돼서 올라갈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긴 한데, 최근에 수급도 보면 그래도 조금 붙어주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 기관, 메이저 쪽에서 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도 좀 살아나는 부분에서 2차전지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모든 2차전지 종목들이 다 가면 좋긴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탑픽을 돈이야 많으면 사실은 뭐 다 살 수 있지만 그럴 수 없으면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제가 조금 관심 갖고 이제 보는 종목들이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쪽, 아니면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 수급도 좀 살아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평선 돌파 및 그 다음에 차트에서 조금 이 고개를 트는 모습이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2차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선별, 지금은 좀 선별해서 잘 골라서 포트에 담아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실적이 나오게 되면 또 한 번 어떻게 될까 아마 고민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2차 전지는 수급의 힘이었거든요. 지금 수급의 힘이 다시 좀 느껴집니다. 이 부분 체크하고요. 단기적으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도 압축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우주항공 열어봅니다. 자, 정태근 이사님께서 긍정을 주셨습니다. 일단 뉴스가 또 좋아요. 한미 관련해서는 또 우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외교부가 미국 상무부랑 한미 우주기업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라는 뉴스가 또 있었고, 오늘은 또 컨택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린란드 야욕도 어떻게 보면 방산과 엮여서 우주항공 쪽에서는 좀 나쁘지 않은 흐름대로 펼쳐질 수 있겠다 싶거든요. 계속 가니까 이거 무조건 있었어야 됐네? 있었어야 됐네요? 아니면 지금도 있어야 되네요? 지금도 있어야겠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뭐 최근에 뭐 섹터들, 그리고 뭐 현대차만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사지라고 고민하는 사이에 이미 가버리고 없어요. 막차도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높은 걸 사라고? 라고 하실 수 있지만은 뭐 최근 시장의 어떤 성격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아예 뭐 안 쳐다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개인적으로 로봇하고 우주항공은 같이 가다가 지금 이제 로봇은 약간 이제 밀려버렸고 우주항공에서 가는 부분들인데, 둘 다 이슈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슈가 없는 건 아닌데, 일단은 로봇이 조금 쉬어버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현대차 영향도 분명히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 초반에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 흐름이 현대차까지 발목을 잡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로봇 같은 경우는 물론 이 현대차 이전에 물론 뭐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 이제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로봇의 어떤 분위기가 다시 한번 좋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CES 기점을 해가 또 좋아졌잖아요. 근데 CES 기점을 좋아진 이유는 아시다시피 현대차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현대차가 장초반에 좀 흔들리다 보니까 이 로봇 같은 경우는 같이 좀 흔들리게 되면서 지금 그 쉬는 모습이 이제 장 중반까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그런 연유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호재일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달 탐사를 하기 위한 어떤 우주 발사체의 어떤 그 발사 소식도 이제 앞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그 발목을 잡는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지금은 로봇과 우주항공이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페이스X 관련돼 가지고 이제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은 어쨌든 이제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뭐 조금이라도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지금은 올라타는 게 일단 저는 맞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요것도 좀 더 이제 지켜보자는 관점에서
긍정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급한 매수보다는 조정 시 매수해도 괜찮을 정도로 여유감 갖고 봐도 되겠네요. 그럼 예.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나와서 문제다. 네, 그렇죠. 예, 조정이 나온다면 빠르게 네. 저희가 한번 우주항공 쪽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추가 전략 받고 싶은데요. BTS 뉴스 관련 소식들 많이 접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하이브가 어제 강한 양봉 그리고 오늘도 추가적인 방향성을 위로 탐색하고 있네요. 자, 정원정 부장님, 하이브 좋습니다. 여기서 더 보세요. 뭐 아직은 뭐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 섣불리 지금 매도하시기보다는 이제 뭐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전고점을 향해서 다시 움직이려고 맞아요. 하는 그런 예. 이제 나오기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 좋은 분위기를 조금 더 가져가셔도 괜찮기 때문에 아직은 좀 보유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더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자, 목표가로서는 35만 원 주신 바 있다라는 점 같이 전달드릴게요. 달성을 했는데요. 추가 움직임 보시죠. 자, 이어서 오늘의 토픽입니다. 부장님 탈까요? 비행기? 대한항공이네요. 충분히 탈만하다라고 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 오늘 주가는 사실은 아침에 좀 빠진 시장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같이 빠졌다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플러스로 좀 네.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긴 했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소폭 좀 떨어졌습니다. 약간 5% 정도 떨어지긴 했는데 역성장하긴 했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이제 여객 쪽 사업 부분이랑 이제 화물 쪽 사업 부분은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어떻게 선방했다라고 지금 의견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컨셉보다는 좀 더 훨씬 잘 나온 어떻게 보면 전년 동기보다 역성장하긴 했지만 실적 서프라이즈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외국인들과 기관이 이제 대량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한 몇백만 주가 지금 막 들어오는 그런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이제 수급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1월 달 들어서는 이제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어떻게 네. 보면 거침없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기관까지 매수해주는 모습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몇 달간 갇혀있던 박스권도 돌파를 하고 그다음에 중장기 이동평균선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됐기 때문에 오늘 탑픽으로 가지고 왔고요. 단기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네. 22,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 줄 추가 전략 받겠습니다. SNS 택 봐주세요. 어제 급등이라. 네. 네, 정태 기사님. 그 오늘 보니까 또 이제 텔러 공장 이제 EUV 노광 장비 시험 가동 또 얘기가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 개인적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신고가 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가 맞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가 맞다 네. 의견 받아봅니다. 이어서 탑픽 바로 넘어가 보죠. 오늘은 한솔 케미칼입니다. 일단은 반도체 소재 쪽으로 기대할 수도 예. 있겠지만은 저는 2차 전지론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2차 전지 종목을 준비할까 하다가 뭘 할까 지금 저도 고민되다가 한솔 케미칼 좀 선택을 했는데 일단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 양산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또 탑재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배터리 쪽에 어떤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이제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게 배터리 크기가 이게 아무래도 좀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밀도 배터리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휴머노 로봇 관련돼 가지고는 LFP보다 4만 개가 부각이 되는 이유가 좀 거기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배터리 지금 이제 뭐 리튬 메탈 배터리라든지 전고체 가기 이전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실리콘 음극재 여기 좀 부각이 될 거라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사업 쪽을 보게 되면은 실리콘 음극재 이제 생산체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네. 볼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격 전략은 일단 매수가는 25만 6천 원을 설정했는데 일단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30만 원, 손절가는 23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눌렸을 때가 더 예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30까지 바라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